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섬유산업 노동자의 특성을 통계를 활용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섬유산업의 노동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섬유산업의 노동 조건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면방직업의 노동시장을 연구한 조현민 박사님의 2019년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과 대구직물업의 노동조직을 연구한 김상숙 박사님의 2018년 논문, 울산 화학섬유 제조업의 노동자 생활을 연구한 이경선님의 2024년 석사학위 논문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1950년에서 1960년대 면방직 기업들은 섬유산업 내에서 가장 기업의 규모가 큰 업체들에 속했습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경영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잘 갖춰져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968년 현재 대한방직협회 회원사에는 모두 2만 8천 명이 고용돼 있었습니다. 그중 2%만 직원이었고 나머지 98%는 공원이었습니다. 공원 중 84%는 여성이었고 16%는 남성이었습니다. 여성 공원의 62%는 방적 공정에서 일했고 33%는 직보 공정에서 일했습니다. 그에 비해 남성 공원은 여러 공정에 걸친 업무, 예를 들어 기계 수리 등을 담당하는 노동자가 31%로 가장 많았습니다. 공원은 어떻게 채용되었을까요? 먼저 여성을 보겠습니다. 경성방직의 50년사에는 1960년대 여공 채용 제도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채용은 양성공과 숙련공이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양성공은 만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국졸 이상 중졸 이하의 여성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신체검사, 국어, 산수, 필답고사, 적성검사를 거쳤고 매달 정기적으로 70명 정도를 뽑았습니다. 숙련공은 연령이 22세 미만으로 조금 높았고 기능시험을 따로 치렀습니다. 시기나 인원은 양성공과는 달리 필요에 따라서 진행했습니다. 50년사에 따르면 해방 이후부터 1950년대까지는 노동의 공급 과잉 상태였고 경쟁률이 10대 1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60년대 들어서는 수요와 공급이 비슷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모집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특히 여성 노동자들은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두는 일이 많았습니다. 태창방직의 여성 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1969년 연세대 경영대학원 석사 논문에 따르면 결혼 후에도 계속 근무하겠다는 응답은 24%에 불과했고 당장 그만둔다는 응답이 62%나 됐습니다. 그만큼 지속적인 노동력 충원이 요구됐습니다. 이제 남성을 보겠습니다. 해방 후 1950년대 전반까지는 해외에서 근무하던 면방직 기술자들이 입사하거나 다른 업종에서 설비와 기계 업무를 하던 사람들이 입사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1950년대 후반부터는 경력직 입사가 매우 드물었습니다. 일정 기간 임시공으로 일하며 검증을 거친 후 정규직인 원공으로 채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남성 노동자의 경우 정년제도가 갖춰져 있었습니다. 섬유노동조합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1963년 남성 노동자의 정년은 50세에서 55세였습니다. 남성 공원들은 일반 공원, 차석, 수석, 담임, 주임, 계장, 대리, 과장 등으로 승진할 수 있었고 승진이 안 되더라도 정년까지 다닐 수 있었습니다.
1960년대 초반에도 15년에서 20년의 경력을 가진 남성 노동자가 다수 존재했으며 정년퇴직을 하는 사례를 쉽게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면방직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섬유노조 산하 사업장의 노동자 근속 연수를 조사한 것을 보면 남성 노동자가 여성 노동자보다 근속 연수가 길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64년 현재 남성은 5년 이상 근속한 노동자가 절반 이상이었는데 여성은 20%에 불과했습니다. 여성 노동자의 잦은 채용과 이직은 업무의 특성과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업무는 단순한 행동의 반복이었으며 기업 간의 차이가 없이 동일했습니다. 예를 들어 방적 공정은 면을 꼬고 실을 늘리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실이 끊어지면 이를 이어주는 것이 여성 노동자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빨리 이어주느냐가 곧 생산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숙련이라기보다는 숙달이 요구됐습니다. 여성 노동자들은 입사 후 양성공으로 낮은 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기간을 거쳤는데 보통 2, 3개월이었습니다. 이때 처음에는 작업장 내의 노는 기계를 활용해 조장이나 반장이 일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습득이 빠른 사람은 2주도 안 돼서 일을 익히고 실제 업무로 배정되었다고 합니다. 여성 노동자들은 한 기업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면 다른 기업에서도 숙련공 대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경성방직을 예로 들면 1년 6개월 이상 근속하면 관리자인 조장이 될 자격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 남성 노동자들은 입사 후 장기간의 기업 내 훈련을 거치면서 숙련공으로 성장했습니다. 1950년대와 1960년대 각 면방직 공장에는 낡은 기계, 재생된 기계, 새로 도입된 기계 등 다양한 기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계의 문제를 파악하고 수리하는 기술은 각 기계의 특성에 맞춰서 학습해야 했습니다. 남성 노동자들은 입사 후 기계의 명칭과 구조를 익혔고 3년에서 5년이 되어서야 수석 기능공의 도움을 받으며 기계를 분해 조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년쯤 되어야 투입되어 바로 수리가 가능한 기술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근속 연수가 늘수록 기업 특수적인 숙련이 쌓이게 되는 만큼 남성 노동자의 임금은 연공 임금의 특성을 보였습니다. 즉, 근속 연수가 늘어날수록 임금이 높아졌습니다. 또 남성 노동자들의 임금은 신규 입사자 기준으로도 여성 노동자들보다 높았습니다. 구술자료에 따르면 1950년대 중반에는 여성 임금이 남성 임금의 70%, 1960년대 중반에는 50% 정도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대구 직물공장의 노동조직을 보겠습니다. 대구는 면방직업, 모방직업, 직물업, 염색가공업 등 다양한 섬유산업이 집적한 곳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소기업들이 대부분인 직물업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한국은행 대구지점에서 1987년 광공업 통계조사 보고서 결과를 정리한 바에 따르면 839개 업체 중 직물을 생산하는 업체가 454개로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직물은 출하액에서도 68%를 차지했습니다. 물론 직물 생산은 실을 원료로 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액으로 보면 그 비율은 더 낮아질 것입니다. 대구 직물업에는 1970년대에서 1980년대에 걸쳐 기사 직수라는 노동조직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기사는 직조기계 수리 기술자를, 직수는 직조기계 작동자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기사는 남성이었고 직수는 기사보다 어린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종의 성별 위계가 형성됐습니다. 구술자료에 따르면 일찍이 1950년대에
남성 노동자가 기사가 되고 여성 노동자가 직수가 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당시 대구 직물공장에는 10대 초중반의 노동자들이 많았고 이들은 대부분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졌다고 합니다. 신입 노동자들은 남녀 모두 1년간 준비부서에서 실꾸리를 감는 일을 했고 이후 남성은 기사를 보조하는 일을 맡다가 준기사를 거쳐 기사가 됐고 여성은 준직수로서 직수를 보조하는 일을 맡다가 직수가 되었습니다. 1970년대 들어 직물업, 특히 합성섬유 직물업이 수출 산업화함에 따라 여성 노동자가 더 많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런데 10대 여성의 고등학교 진학률이 높아졌고 구미의 전자산업공단이 설립되자 고졸 여성들은 노동 조건이 더 나은 전자산업을 선호했습니다. 그러자 중졸 이하 여성의 노동 공급을 의존하던 대구 직물업은 인력난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이때 기사가 채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경북 농촌 지역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대거 유입되는데 대체로 같은 고향 출신인 기사의 주선으로 이들은 직물 공장에 취업했습니다. 공단 주변에는 여성 노동자들이 방을 얻어서 모여 사는 노동자 주거 지역이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기사가 채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이들은 학력이나 다른 실적보다 여성 노동자에 대한 관리 능력에 따라 승진이 결정됐습니다. 즉 기사들은 여성 노동자 여러 명과 함께 비공식적인 팀을 형성했으며 자신의 팀에 숙련된 여성 노동자들을 많이 거느린 기사들은 승진이 쉬웠고 다른 업체의 스카우트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구술 자료에 따르면 기사 한 명이 나갈 때 여성 노동자 대여섯 명 또는 10명까지도 데리고 나갔고 그래서 회사에서는 기사를 높게 우대해 줬다고 합니다. 당초 기사 직수 관계는 폭력을 수반하기도 할 정도로 기사가 직수를 통제하는 형태였는데 1970년대 후반이 되어 인력난이 더 심해지자 기사들이 직수들을 회유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당시 기사였던 어떤 사람의 구술에 따르면 자신들은 여공들을 신모시듯이 했다고 합니다. 여성 노동자들의 구술에서도 기사들이 먹을 것도 사주고 월급도 올려준다고 하면서 회유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중반까지 대구 직물업은 수출 산업으로서 성장한 반면 중소업체들 간의 경쟁도 치열했기 때문에 소규모 공장들이 퇴출되고 새로 진입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기사들은 기계 몇 대와 직수 몇 명만 있으면 새로 공장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즉 기사들은 숙련된 직수들을 휘하에 다수 확보하면 기업에서도 환영받을 뿐만 아니라 독립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기업주와는 상대적으로 독립된 기사 직수라는 독자적 노동조직이 형성된 것이 이 시기 대구 직물업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동조직은 1980년대 후반부터 점차 해체되어 갔습니다. 직물업의 구조조정이 시작된 데다 여성들의 학력이 전반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과거 비율이 높았던 10대에서 20대 노동력이 빠져나가고 기혼 노동력이 다수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기혼 노동자들 중에는 미혼으로 직물 공장에 근무했던 여성들이 결혼, 출산, 육아를 거친 뒤 재입직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직기의 자동화도 현장의 노동 환경을 바꿔 놓았습니다. 1980년대 대기업에서 도입되기 시작한 자동직기는 1990년대에는 중소기업에도 확산됐습니다. 자동화된 직기는 직기를 작동하는 노동자가 예전만큼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따라 노동관리자로서의 기사의 역할도 줄어들었습니다. 기사 직수로 구성된 노동조직이 쇠퇴한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1970년에서 1980년대 울산 화학섬유 제조업 노동자들의 생활을 보겠습니다. 화학섬유 제조업은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많았던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화섬협회 소속 기업들의 1975년 현재 종사자 수는 18,000명이었는데 그중 13,000명이 남성, 5,000명이 여성이었습니다. 1975년 현재 울산에는 화학섬유 공장이 5개 있었습니다. 모두 4,100명이 일하고 있었는데 그중 남성이 2,700명, 여성이 1,400명이었습니다. 자동화되어 있는 성공정을 담당하는 기술직의 경우 주로 대졸 남성 노동자가 채용됐고 후 공정에는 상대적으로 학력이 낮은 남녀 노동자들이 채용됐습니다. 후 공정 중에서도 기계를 조작하는 업무는 남성이, 단순 기계 보조 업무나 선별 포장 같은 업무는 주로 여성이 맡았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은 동양 나이론과 동양 폴리에스터의 1978년 사업 모집 공고입니다. 당시 동양 나이론은 울산, 안양, 대구에 공장을 가지고 있었고 동양 폴리에스터는 울산 공장을 짓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경력사원과 신입사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이 중 기계공학과 전자공학 분야는 공장에서 기술직으로 근무할 가능성이 높았을 것입니다. 신입사원의 경우 해당 학과를 졸업한 사람들만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 후공정을 담당하는 일반 생산직은 사내 게시판에 채용 공고가 게시되었고 지인을 통해 채용 소식을 전해 듣고 입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밖에 자매 결연을 맺은 학교를 통한 모집도 있었습니다. 입사시험과 면접을 거쳐야 했는데 입사시험 과목은 국어, 영어, 일반 상식을 묻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동양 나이론의 경우 1976년에 울산 공장 내에 직업훈련소를 설치했는데 일반 생산직 노동자였던 남성의 구술자료에 따르면 직업훈련소에서 기술교육을 받기보다는 창립자에 대한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거나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해 배우고 체육대회 수련회 등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기계작동법은 현장에 배치된 후 선배들에게 배웠습니다. 각 공장에 배치된 노동자들은 기본적으로 아침반, 저녁반, 야간반의 형태로 하루 8시간 3교대로 근무했습니다. 생산의 효율화를 위해 공정을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공장은 24시간 가동됐고 주말과 휴일의 구분도 없었습니다. 3교대 근무는 5일 주기로 전환됐는데 생활 패턴이 일정하지 않아 노동자들의 피로를 가중시켰습니다. 또 화학섬유 공장의 노동자들은 심한 소음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기계가 내는 소음은 옆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귀마개가 지급됐지만 불편하다는 이유로 끼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고 난청을 겪는 노동자들도 있었습니다. 또 동양 나이론의 경우 고온 열 처리 과정이 필요한 제품을 생산하느라 여름에는 40도씨가 넘을 정도로 더웠고 겨울에도 반팔을 입고 일할 정도였습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노동조합의 활동이 활발해지자 작업장에 선풍기와 에어컨이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여성 노동자들은 대개 결혼하면 퇴직했기 때문에 근속기간이 짧았습니다. 어느 여성 노동자의 구술에 따르면 자신이 입사한 지 5년이 안 돼서 주위 사람들이 거의 퇴직했다고 합니다. 여성 공장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공장 노동을 결혼 미천을 장만하는 기간으로 여겼습니다. 반면에 남성 노동자들은 사원증을 보여주면 근처 식당에서 외상이 가능할 정도로 인정을 받았고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당시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은 임금 수준이 낮고 일이 힘들어서 입사를 꺼리는 분위기였고 석유화학 공장이나 화학섬유 공장은 비교적 선호되는 직장이었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은 섬유산업의 노동 조건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섬유산업 노동자들의 생활상, 그 중에서도 기숙사와 산업체 학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